문재인 당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제70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0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리커트 주한미 대사에 대한 테러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테러 없는 안전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외교 간의 보호는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국제 규범입니다. 외교 간에 대한 테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동맹국의 대사를 향해 일어났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정오와 폭력으로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오와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리커트 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대사가 하루 빨리 회복하여 외교 현장에 복귀하기 온 국민과 함께 바랍니다. 이번 일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와 우위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엊그제 임금이 올라야 예수가 산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 따로 정책 따로여서는 안 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우리 당은 관련입법이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협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월급쟁이와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생활연금,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전월세 등 주급이 완화, 생활비나 소세정의 확립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천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정부 여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평등권을 요구한 대대적 시위에서 기원합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생존권과 평등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 성평등의 진전은 필수입니다. 성평등의 진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보입니다.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입니다.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웃어야 세상도 웃을 수 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축하합니다. 우영건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아침 테러를 당한 마크 리커트 주한미국 대사가 충격적인 테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트위터로 건강하다는 말을 우리 국민에게 전했습니다. 리커트 대사의 고마운 마음만큼 우리 국민과 새정치민주연합도 빨리 퇴임하기를,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리커트 대사가 트위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달한 같이 갑시다 라는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로 한미동맹은 62주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뢰와 협력으로 만들어온 값진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테러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테러 행위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뿐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월에는 임시국회는 없지만 다음 주부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차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역량, 그리고 정책적 소신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치안부 겸직 장관은 부처 업무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행정 능률을 떨어뜨린다는 관점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이 점에 대해서 검증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후보자들의 심각한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뉴라이트 활동 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위장 전입은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해외 현장조사가 실시됩니다. 1그룹은 두바이, 쿠르드, 이라크 가스전을, 2그룹은 카나다, 홀리우드, 하베스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국민들께서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현장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해외 자원 개발을 내세워서 국부 유출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조사위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2030 세대가 실업자 나 신용불량자로 실신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초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IMF의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 10명 중 6명이 빚을 지고 있고 평균 부채는 1,321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생활비 그리고 학비를 벌려고 작년에 17만 3천 명이 휴학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소득 중심 성장 전략으로 시급히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수 경쟁을 살지 않으면 악순환만 심화될 뿐입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도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우리 당은 2012년 5월 문재인 대표 등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최저임금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야말로 절실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 지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생활임금제의 도입 그리고 정규직 채용의 확대를 보장할 소위 장그래법 통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은 한 극단적인 반미주의 자에 의한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제1야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러와 협상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테러의 관용은 없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 여하를 명명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테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불관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여야의 입장이 다른 정치적 사건이 아닌 만큼 여야가 협력해서 외교사절 요인들의 신변 보호에 허점이 없는지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에 마련에 나서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리포트 대사가 같이 갑시다 라는 말씀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저물가 상황에 대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힌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이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수장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오리무중 창조경제 그리고 부자 강세 서민 증세 정책이 드디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기업 성장에만 의존하던 낙수 효과도 없고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한국 경제를 그나마 이끌어온 수출도 이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인위적 경제 부양책으로 가계 부채는 1100조에 육박하고 있어 서민들은 대출 원리금을 감면하고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20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만들어서 개인 채무를 최대 70%까지 탕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파기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동전들이 IMF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들이 저금통까지 들어서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시중에 풀려있는 5만원권 고액권 지폐는 부자들의 금고 속으로 꽁꽁 숨어들어 풍기 현상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년 10조 원 이상의 신권을 찍지만 작년 3분기에는 5만원권 회수율이 10%대까지 떨어져서 어딘가 잠들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금리로 부유층의 현금 보유 수요가 많아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지하 경제 양성화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세수가 펑크나는데도 증세를 하지 않고 대신 경제 활성화와 지하 경제 양성화로 복지 수요를 맞추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시급히 법인세 정상화와 재벌 증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내놓고 있는 가계소득의 중심 경제 성장 정책으로 전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불어터진 국수를 타라기 전에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가, 가계 경제를 옥죄고 있는 사교육비, 그리고 가계 부채 때문에 시름에 빠져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경제를 살피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규탄합니다.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라도 폭력과 테러는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미 관계로 보나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보나 이러한 테러는 아무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외교 라인에서는 침착하고 성숙하게 이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각에서 한미 동맹을 공격했다는 과도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개인의 불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리포트 대사도 윤정세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강력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한국 국민이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대사의 성숙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에 그리고 끊임없는 한국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침소 공개하여 오히려 한미 관계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파냐 좌파냐 또는 보수냐 진보냐와 무관하게 폭력적 테러는 인류의 보편 가치와 상식선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떤 진영에게는 부재, 어떤 진영에게는 악재라는 식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테러 자체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래서 사회 분열을 기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다며 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은 미국 프린스턴 대 교수는 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월마트가 최근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임금 인상이 경기 부양, 내수 진단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루먼은 2차 대전 이후 미국 정부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설정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완전 고용과 노동 친화적 정책을 지속한 것이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경제 분기를 불러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임금 인상을 말하면서 서민 증세를 얘기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듯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 인상을 말했는데도 삼성그룹을 필두로 한 재계는 임금 동결 또는 인상률 축소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에 대해 정부가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부자 감세 폐지, 법인세 감면 폐지부터 시작합니다. 3월 9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 청문회가 있습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헌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깨어나는 정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집거 중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저성장 탈피를 목표로 내수 활성화를 외쳤지만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20, 30대 젊은 층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0%대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축보다 더 큰 문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과 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지수 간의 큰 괴리감입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서울의 물가는 세계 주요 140개 도시 중 9위를 차지했고 특히 식료품과 옷값은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친 전셋값의 고공행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인 의식주의 고물가 행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신음소리와 최경환 부총리의 저물가 상황이 오래가서 큰 걱정이다라는 발언과의 모순 상황은 우리 한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는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걱정을 해소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다라는 점을 상기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테러는 가장 비열한 전쟁입니다. 평화를 명분으로 테러를 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해치는 무모하고 야비한 행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테러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엄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리퍼트 대사는 평소 친한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당과 국민은 더더욱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한미동맹과 안보 강화에 초당적 협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 간의 양국 당국은 물론이고 국민 간의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우리 당 역시 수당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리퍼트 대사가 테러를 당하고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as soon as possible 돌아오겠다라는 트윗을 병원에서 올렸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에 박수를 보내며 대사의 쾌유를 빕니다. 천정배 전 의원이 탈당을 결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고 우리 당의 지금의 위기까지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러한 결정 소식이 들리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탈당의 이유가 실종된 광주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연건 없는 탈당은 그 자체로 광주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생각이 듭니다. 오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어느 때보다도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독주와 독선, 무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로 뭉쳐져야 합니다. 당이 혁신을 이뤄내고 광주 정신의 전국화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부디 열정을 제고하고 큰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예, 오영식 최고위원 바랍니다. 예, 어제 있었던 사건은 저희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교사절, 특히 동맹국 주한 미국 대사에게 가해진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리고 용납될 수 없는 테러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한국 사랑의 마음을 전해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조속한 기회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 관계에 그 어떠한 안정이나 흔들림을 가져다 줄 거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좀 더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임금 인상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공적으로 평가하시면서 관련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을 평가해 볼 때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정부 정책, 그러면서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도 따뜻해질 것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이나 정책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윗목은 얼어 죽을 실정입니다. 어제 정동 민주노총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지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근속 연수가 아무리 쌓이고 10년 동안 강산이 다녀도 그저 100만 원 돈 받으면 괜찮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를 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8%.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회원국 중에서 저희 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사회 경제적 주의는 여전히 매우 열악합니다. 내일 모레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발의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말로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해결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역량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승희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한미 대사의 기유를 듭니다. 모든 테러는 우리 모두에 대한 테러입니다. 김구 선생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가장 심각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테러 방지와 요인 보호에 대한 우리의 대처 기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충격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던 점은 테러 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수습 대책이 부실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제서야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기 불안식, 단기 처방 위주의 정책 실패로 경제 살리기에 실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내수 진작 실패로 서민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내몬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최경환 부총리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제부총리는 뻔뻔스러운 면피성 발언으로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거부한 생활임금제와 최저임금 인상안을 우리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문 기관에 의해 날치기로 수명이 연장된 환경운동연합 등 전문 기관에 의해서 지금 날치기로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가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안전 기준에도 불합격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월성 1호기 운행 연장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담배 절도 의혹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편의점 측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자체 결론이 발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의원으로서는 심각하게 큰 풍역을 치렀습니다. 그간 유독 더 많은 비난과 혐오의 표적이 되어온 이유가 이주민과 여성이라는 약자로서의 정체성 때문은 아닐까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거센 혐오의 말들은 진보, 보수 성향의 사이트를 막론하고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같은 여성 의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가혹한 시선을 걷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추미애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당 강령으로 해서 평화를 기반으로 한 당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일원으로 주한미 대사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은 잔인한 폭력 행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혐오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 하는 언급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겨울물이 마르지 않아야 저수지 물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겨울물을 민생경제에 비유한다면 이 가뭄이 있는 지역처럼 지금은 우리 경제의 겨울물이 말라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이 신장되지 않고 있고 또 더불어서 국가의 세수도 무려 20조나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고가 고갈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겨울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또 나라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 부총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반기업적인 언덕인 것처럼 기업의 분발이 우려됩니다. 이 말만이 아니고 실제 그런 저항을 얼마나 극복해내면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원로이자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이부영 전 의장님의 은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떠나시더라도 우리 당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공헌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